안녕하세요. 투자학개론입니다. 어제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전히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높고 금리를 더 올릴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연준에서도 이미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작년에도 잭슨홀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에도 인플레이션을 2% 수준까지 내리려면 약간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라고 파월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잭슨홀이 그런 연설하는 장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와이오밍 주에 있는 잭슨홀이라는 지역 이름이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완전 시골이네요. 이런 데서 연설하면은 같이 이야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진짜 좋네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작년 6월 9.1%에서 1년 동안 12개월 동안 3%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7월에는 3.2%로 살짝 올랐습니다. 연준은 아직도 기준금리를 그들이 원하는 인플레이션 치를 2%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인플레이션의 시대였던 1970년도와 그때의 S&P 500과 지금의 S&P 500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정리를 한 그림인데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맨 위에 보이는 차트는 바로 S&P 500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렌지색으로 그려져 있는 선은 미국의 GDP입니다. 아시겠지만 GDP는 꾸준하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차트는 바로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밑에 있는 빨간색 실선은 바로 연준의 금리입니다. 그래서 구간을 1970년도부터 1980년도 20년 정도의 구간을 S&P 500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를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제가 그린 건데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이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바뀌고 금리가 어떻게 바뀌고 그에 따라 S&P 500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려고 그려봤어요. 그래서 우선 1970년도에 가장 중요했던 화두는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은 두 번의 피크가 발생합니다. 바로 74년 11월에 피크를 찍었고 쭉 떨어지더니 그 다음 피크는 80년도 3월에 두 번째 피크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S&P 500의 주가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첫 번째 피크에 도달하면서 S&P 500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피크 때 S&P 500이 저점을 찍습니다. 그 이후 인플레이션이 완만해지면서 다시 한 5%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S&P 500은 반등을 하지만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S&P 500은 이 수준에서 그냥 계속 머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피크가 발생했을 때 S&P 500은 하락을 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첫 번째 피크의 저점을 찍진 않습니다. 즉 이미 S&P 500은 한 번 저점을 찍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 피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안에서 유지를 했습니다. 반면에 연준이 실수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첫 번째 인플레이션 피크를 찍었지만 이때 금리를 더 올리지 않고 아니면 높은 금리를 유지하지 않고 연준은 금리를 내려버립니다. 내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과 똑같이 조금씩 올리다가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것을 보고 연준도 그때부터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폴 볼커가 20% 금리를 찍은 당시였습니다.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물론 잡히긴 했지만 연준은 금리를 계속 고금리로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80년도부터 82년까지 거의 2년이라는 기간을 15% 이상의 금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자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5% 이상의 금리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3% 이하까지 내려올 때까지 계속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노란색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발표한 구간입니다. 여기 하나 있었고 두 번째 피크가 발생했을 때 한 번 더 있었고 세 번째 침체 구간은 바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구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 제가 보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이 두 번의 피크를 찍었지만 S&P 500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인플레이션 피크가 찍었던 저점을 뚫고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수준에서 계속 머물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의 인플레이션 피크가 발생했지만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박스권에서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S&P 500은 그때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3번의 침체가 있었고 2번의 인플레이션 피크가 있었고 연준의 금리는 그 이후에도 고금리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피크가 발생하고 두 번째 피크가 6년 뒤에 발생했기 때문에 2020년 그리고 2028년까지 두 번째 피크를 찍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 그림에서도 보셨듯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인플레이션 피크를 찍었던 저점을 깨진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정도 수준의 박스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그냥 가정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아무도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1970년도에 S&P 500 트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 피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미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생각보다 S&P 500에서의 큰 하락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여전히 이 트렌드 안에서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새로운 시대가 다시 도래하게 되면 올라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시작하기 전 1974년 3년쯤에부터 거의 10년 동안 박스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번에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시작인 2020년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의 박스권을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바꾸고 인플레이션이 바로 잡힌다면 이런 장기적인 박스권은 없을 수도 있고 시나리오는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970년도에 있었던 두 번의 인플레이션 피크로 인해서 우리가 이번에도 만약에 똑같은 시나리오가 발생을 한다면 S&P 500은 어떻게 흐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 생각이고요. 물론 이렇게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감안하고 예상을 해본다면 미래를 준비하는데 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